송은재TV 시작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박수영 이 세 사람이 오늘 정치권, 정치 관련 기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도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원희룡, 박수영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회의원, 전 현직 국회의원을 지냈고 장관이고, 나경원은 저출산 부위원장이고 기후대사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원희룡은 정치를 20년 가까이 했고, 박수영은 오랫동안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해서 행정관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부산의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다 나이들이 동갑입니다. 82학번 동기죠. 서울법대 동기들입니다. 조국과 동기들입니다.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원희룡은 조국을 향해서 조국아, 구가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라고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고, 나경원과 박수영도 개인적인 자리였으나 조국이 저런 친구인 줄 몰랐다 라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박수영 오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경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나이대가 되지 않았느냐,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함께 논평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이 정치권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직간접으로 세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했던 사람들이고 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충북 청주에 한 임대 아파트를 지금 다 지었는데 부실공사였다. 이게 지금 벽지나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마감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이 사진이 인터넷에 모두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감 작업이 되어 있고, 이런데 입주를 하라. 그런데 그 벽에다가 이러면 지금 입주민들이 억장이 무너지죠. 참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불만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설업체에서는 이거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원자재가 빨리빨리 공급이 안 됐다. 건설자재가. 지금 이런 핑계를 대면서 또 그 벽에다가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글을 써놓았다. 이게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러지 않아도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면, 처음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6개월 동안은 상당히 골치를 썩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도배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벽에 금도가 있고 마감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안에 철골이 노출되기도 했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다. 그런데 그냥 사세요. 이걸 원희룡 장관이 알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으면서 오늘 새벽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화가 난다. 황당하고 화가 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공공임대인데, 물론 짓기는 민간 건설업체가 지었지만 또 화물연대 운송급으로 인해서 자재가 수급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미안하다도 아니고 그냥 사세요라는 글까지, 조롱까지 이 글을 올렸다.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에 직접 지시를 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 수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습이 이미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전국의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 하자죠. 전수조사를 하겠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제깍제깍, 이런 생활 속의 불편, 이런 걸 제깍제깍 반응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 이걸 보면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 곁에 정부가 있구나. 우리 곁에 윤석열 정부가 있구나.
이런 것 제대로 잘 처리하라고. 이게 관료와 정치인 출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관료보다 못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치인 출신은 아무래도 자기 홍보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료 출신의 장관들은 그런 부분은 철저하죠. 정치인 출신은 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예사입니다. 나경원의 지금 저출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정치인 출신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빨리 관료 출신이라면 관련 절차를 밟고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건설업체 입장도 들어보고 이쪽 저쪽 말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해보고 선거를 해본 사람은 이 본질을 꿰뚫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건설업체만 무조건 100% 너가 잘못했느냐, 이 사정을 들여다보면 건설업체 쪽에도 할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아파트가 이런 엉망진창이다. 이건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것, 그것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 각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의 이 순서를 잡고 일의 가르마를 타는 것, 이걸 잘해야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장점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무슨 거창한 전당대회도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도 중요하고 중대선거구제도 중요합니다.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런 불편 불만들 요즘은 다 압니다. 국민들이 이거 장관들이 나서서 충분히 작각작각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질질 끌고 검토하고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인터넷에 그대로 올린 글입니다. 즉각 확인하겠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신이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 공감인 것입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서류도 필요하고 서류도 남겨야 하고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느냐를 점검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2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즉각 해결해야 될 일, 또 그렇지 않은 일, 이런 것에 가르마를 탈 줄 아는 것, 그래서 원희룡이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원희룡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나경원으로도 시끄럽고, 지금 김기현, 오늘 안철수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원희룡에 대해서도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이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물줄기는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이 김기현을 주목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에게 기회를 줬다, 시험대에 올렸다라고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이 보름여 사이에 지지율이 20% 가까이 되는 이런 굉장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본인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김기현에게 현역 의원들, 국민 공감을 비롯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지한다라고 해서 당원들의 지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80만이지 않습니까? 또 당원들도 모두 지금 시시각각 정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김기현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면, 원희룡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희룡의 투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안 되면 한동훈까지도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행을 위해서라도 원희룡, 한동훈 출마 못하더라도 이야기는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김기현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면서 나경원의 문제가 더 불거졌다,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경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도 뭐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희룡에 대해서 박수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박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 박수영입니다. 박수영이 국민의힘 초선들을 뭐 대표하는 친윤 의원이다, 친윤 핵심이다, 신윤핵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경원에 대해서 친구죠. 나경원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박수영은 지금 국민공감, 그 장제원이 중심이 돼서 만든 국민공감의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자신이 친윤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친윤이다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경원을 향해서 지지율에 취해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한 명도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지지율 좀 높다고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이 오늘 뭐 청년들 100명 정도가 나서서 나경원 지지선언, 나경원 출마 촉구 선언을 했습니다. 청년당원 100명이 나서서 그걸 또 나경원이 주선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나경원이 출마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비난도 쏟아지고, 또 나경원 출마해야 된다, 많은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나경원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 많은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김기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전에 나경원이 그렇게 원해서 장관하고 싶다라고 원했고, 경기도지사 출마는 뭐 그렇게 권해도 또 하지 않았어요. 경기도지사에 나경원이 나갔다면 저는 이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이 원해서 이제 저출산 부위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얻었는데, 그때 나경원이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자신은 전당대회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권 경쟁에서 자신은 그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서 나경원의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에게 2가지 장관급의 자리를 주면서 준 것은 의도는 당연한 겁니다. 전당대회는 포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경원이 뭐 이쪽 저쪽 생각을 하다가 지지율이 워낙 높다, 자신의 지지율만이 아니죠, 나경원도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이 높을 것이다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못 따라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 못 했던 거죠. 근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뭐 그 당시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안철수였는데, 안철수도 뭐 나경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나경원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경원을 걱정 섞인 눈으로 바라본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지원을, 윤심의 소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다면 나경원의 정치적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소한 거스러지는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력이라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처신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나경원이 만약 출마를 계속 고집하고 이렇게 청년 뭐 당원 100명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 이런 것까지 열면, 이거 지금 왜 엽니까 오늘? 지금 오늘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뭐 MBC와 나경원이 왜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했느냐 소리까지 듣는 마당인데, 그 슬리퍼 기자와 이렇게 되면 나경원이 반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이 반윤석열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정치 구도 싸움은 언제나 그런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쭉쭉 밀려나는 겁니다. 반으로. 비윤석열에서 반윤석열로. 이 문제를 진작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경선 룰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또 교정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하면서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박수영 의원의, 제가 나경원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박수영 의원의 이 지적은 옳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반윤석열로 간다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구도 싸움이죠. 지금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출마하려면 이제 반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경원 참 뭐 요즘 드라마에 자주 그 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나경원 반윤석열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나경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논란이 되었는지 저도 뭐 세세하게 본인의 설명도 듣고 세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보여준 이 정치 행보만으로도 못 견딥니다. 이런 식으로는 지금이라도 나경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뭐 정말 뭐 윤심을 얻었다, 윤심의 지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런 구도로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출마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마하면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박수영이 오늘 이 말을 한 것, 뭐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경원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 홍준표가 가장 비판을 하고 있던데, 홍준표 말도 참 아플 겁니다. 나경원이. 홍준표와 나경원은 사이가 뭐 안 좋기로 정치권에서 유명하죠. 뭐 패션 정치, 뭐 이런 폼 잡는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뭐 친이에서 잔박으로 또 친윤하려고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뭐 어느 쪽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영의 이 말은 참 심합니다.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을 아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박수영의 이 말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척을 져서 나경원이 정치적 미래가 보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지적을 했다시피 일부 언론, 좌파 언론, 가짜 언론, 또 이 당 내에서도 구도 싸움에서 나경원은 점점 이제 반윤석열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 행보를 보이게 되면 박수영이 그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경원이 오늘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명을 내세워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경원 출마하라. 지지율 1위인 나경원을 출마를 저지를 시키는 것은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컨벤션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적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출마하는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지금 이런 것 할 때입니까? 나경원이 저출산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명분이 됩니까? 찾아내는 명분이 그것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저출산 부위원장을 잘하면 되죠. 당대표가, 여당 당대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저출산을 위해서 그게 저출산 부위원장에서 당대표로 나와야 되는 명분이 되지는 못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지금 그런 말하고 다닐 때가 아니고 쓸데없는 인터뷰하고 다닐 때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지원하고 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성공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반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이 구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구도를 만들 수 없으면 출마 못합니다. 출마하면 죽습니다. 나경원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도 정치를 하면서 자녀들 문제, 또 그 아버지 사학 문제, 뭐 수도 없이 시달렸습니다. 나경원도. 그 중에는 가짜뉴스도 있고, 일부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더 잘 알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나경원, 박수영, 원희룡 이야기를 하면서 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이 세 사람이 다 친구입니다.
동기고 대학 동기고 이랬는데 이런 말씀도 드린 이유는 좀 깨놓고 뒷이야기도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나경원 이렇게 정치 행보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뭐 청년 그 당원 100명 내세워서 나경원 출마 촉구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입니까? 국회 소통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 수가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기자회견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이 지금 현역 여성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할 때입니까? 지금 나경원이 그 우선순위를 모릅니까? 정말 나경원이 반윤석열로 해서 출마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나경원이 요즘 제일 아파하는 것이 뭐 나가는 선거마다 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제 선거 떨어지는 거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나경원이 또 떨어집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김기현이 놀랍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지율이 상승해서 이 지금 전체 판이 나경원도 더 어려워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꾸 윤심 하는데 윤심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누구나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윤심입니다. 누가 가장 적임자냐? 지지율 높고 당원들이 지지 많이 받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기현이냐?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그 경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김기현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이 애매해지니까 이런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이 과연 20%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김기현이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계속 물론 이 기자들이 묻게 됩니다. 지금 나경원과 대통령실 이런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김기현은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옆에서 보는 것과 본인 당사자의 감정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의 경쟁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김기현은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나경원과 경쟁해야 된다면 나경원과 경쟁도 해야 되고요. 나경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나경원을 지지했던 저 많은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을 김기현이 얼마만큼 안을 수 있느냐. 김기현이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뭐 비판할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도 지금 뭐 청년들 100명 내세워서 출마 촉구 기자회견 할 때가 아니듯이 김기현도 나경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이 뭐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나경원은 소중한 우리 당의 자산이다.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다.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선에서 그치는 겁니다. 이렇게 김기현도 그런 부분을 잘 해서 20%까지를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사실 2개월 남았다라고 하지만 보름이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박수영이 한 이야기에는 나경원을 겨냥했지만 안철수를 겨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철수도 지금 그동안 뭘 했길래 무슨 계속해서 공동정부다, 뭐 연대보정인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 지지, 도대체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지금 국민의힘 들어와서 안철수가 뭘 했는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안철수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 이러니까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철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 받으라고 할 때 그 받았어야 합니다. 제가 그때도 송원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경기도지사 나갔어야 합니다. 나경원이 나갔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김은혜와 나경원은 정치적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참 이런 선택들이 어렵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제가 굳이 엮은 것은 오늘 뭐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뒷얘기도 좀 깊숙하게 할까 해서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박수영. 가장 나경원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안을 헤쳐나가야 한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경륜을 펼칠 기회도 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